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일할 때 월급이 날까 아니면 비율제가 날까 또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처음 중개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보통 이제 가면 그 부동산 사장님마다 다 스타일이 있어요. 또 가게 방침이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나을까? 궁극적인 목표는 어차피 돈을 벌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 그동안 10몇 년 동안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어떤 형태가 나한테 맞는지 그게 맞으면은 그런 형식으로 가서 보통 이제 저기 사장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먼저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이렇게 여쭤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나한테 맞는 거기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여기 다 스타일이 틀리니까요. 어떤 데 그냥 비율제로 가는 데도 있지만 뭐 선택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월급이 나을까요? 월급 비율제가 나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냥 비율제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만 받는 데가 있고 월급 플러스 비율제가 있고 아니면 그냥 비율제로 가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전체 매출 대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거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다 이런 형태로 갑니다. 처음에 월급을 받는 데는 어떤 사람이 좋냐? 초보가 좋습니다. 초보는 일단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일단은 이런 서비스업은 안 해봤던 분이라고 치면은 손님이 와서 손님을 집 보여줄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좀 활발한 사람이면서 이게 이게 금방 친근감 가는 사람은 좀 금방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도 처음에 부동산 할 때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받게 되면은 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적응 기간 동안은 이 월급 받는 게 상당히 좋아요. 저도 운이 좋게 처음에 들어왔던 그 직장이 월급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라도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계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율제는 좋긴 좋은데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만약 중개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월급을 준다고 하면 진짜 우리말대로 완전히 땡긴 거죠.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요 일단 초보지만 왜 월급을 주냐 보통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줘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월급 그렇게 조금 주는데도 별로 없는데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간에 기본급을 줘요. 그냥 월급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 내가 초보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한국 공인중개 사이트나 아니면 딱 여러 형태에서 이제 부동산 이제 일을 찾는데요. 만약 이제 내가 초보면서 혹시 몇 달 동안 기간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맨땅에 헤딩입니다. 비율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초보면서,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초보인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은, 조금 월급을 주는 데를 조금 권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조금 낫겠나. 왜냐면, 분명히 한 달이나 넘게 계약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또,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부동산 하는데 가면은 옆에서 좀 커버를 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는 거의, 한 달 이상은 계약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운이 좋으면 좋은 분 만나면은 좀 월급을 좀 많이 주는데 그게 좀 쉬운 게 아니니까요. 이제 월급 플러스 비율제가 있습니다. 이제 중개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월급 플러스 비율제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율제 하면 보통 5대5 아니면 6대4 지역마다 틀려 이렇게 갑자기 입주하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막 2대8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를 가져가는 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 오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가 개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는 일단 계약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제가 되게 낮아요. 주인이 막 8 아니면 7 이렇게 가져가요.
직원이 3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5대 5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여성분이나 이제 어디 가면요.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이제 비율제를 할 거냐, 월급 플러스 비율제 할 거냐면 기본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주부들이 기본급 50을 받던 70을 받던 많이든 100만 원 준 데도 있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는 걸 고마운 걸 몰라요. 근데 기본급 받고 비율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냐? 뭐 기본급은 얼마 받겠죠? 가게마다 틀리니까. 근데 비율제는 보통 한 20%에서 30% 갑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나는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본급을 깔고 갈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에서 많이 주는 건 여성분한테 많이 줘요. 그러니까 보통 남성분이 부동산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많이 개업을 해요. 여성분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 기본급을 좀 깔아줘요. 그걸 또 좋아해요. 또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기본급 깔고 비율제를 한 20, 30%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경험도 있고 굳이 월급 안 받고 나는 비율제 5대5로 가겠다는 계약이 많이 나오면 비율제가 훨 낫거든요. 5대5가. 그러니까 계약률이 좀 내가 좋을 것 같다면 월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율제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처음이나 그러니까 우리 초보이신 분이나 아직 경험이 좀 덜하신 분, 그 지역에서 잘 모르신 분은 그냥 월급 플러스 비율제 가는 게 훨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한 달, 1년에 한 달 평균 계약을 몇 건 하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월급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선택의 차이예요. 나는 그냥 그래도 왜냐면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빵이에요, 빵. 한 푼도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비율제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비율제가. 월급도 없고 그냥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쉽게 말해서 5대5로 가는 데가 제일 많죠. 건 바이 건으로 5대5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거의 보편적입니다. 어떤 데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일단은 광고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광고랑 식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광고도 지원해 주고 식대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거는 본인이 하는 거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5대5를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어떻게 하냐? 광고도 본인이 하고 다리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8대2로 가져가는 데도 있어요. 8은 누구 거냐? 저기 일하시는 분입니다. 광고 비용도 자기가 내니까 식대도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줘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강남은.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5대5가 다 맞습니다. 5대5 해주는 거는 뭐냐? 자리랑 컴퓨터 있죠. 그때 광고 지원해주고 식대 지원해주고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주장 같은 데는 대형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8대2, 8대3, 뭐 8대 7대3, 뭐 6대4, 5대5 되게 많아요. 그건 사장마다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기본급 깔아주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아까 월급 말고 비율제 했을 때는 특히 남자들은 거의 다 5대5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 보니까 내가 좀 여기 강한 지역 같아. 그러면 저기 사장한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는 6을 받고 싶다. 나는 그만큼 더 많이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서로 협의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맨날 협의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연봉이 책정돼 있지만은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건바이 건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큽니다. 뭐 상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면접 보고 여기 이제 내가 채용되기 전에 그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월급 플러스나 이거는 다 비슷한데 내가 지금 경험이 얼마만큼 있냐, 이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벌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런 게 어느 정도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서 비율제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져가는 게 몫이 더 큰 게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기 오너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죠. 올라갈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만큼 내가 계약 많이 하면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 주더라도 그만큼 계약 많이 하면 자기도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이게 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잘 선택해야 될 때 광고를 지원을 안 해주도 뭐 이것도 안 해주는데 5대5다.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식보입니다. 자리만 주는 거예요. 광고도 지원 안 해주고 식대도 지원 별로 안 해준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 그러면 보통 뭐냐 8대2나 8대2 정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자리값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받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왜냐면 강남에 이제 뭐 일자리를 뭐 그냥 경험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왜냐면은 자기가 뭘 사고 싶고 손님이 있는데 다른 부동산 가면은 자기 수수료 못 받잖아요. 그럼 여기 잠깐 자기 몸을 맡겨요.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내고 수수료 거의 다 가져갑니다. 한 달에 50만 원, 몇십만 원 주는 데는요. 수수료를 아예 안 줘요. 그냥 저기 세금 나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자기가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갑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그러니까 그 보면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협회 보면요 자리만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인터넷 쓰는 자기 컴퓨터 자기가 가져와야 되고 팩스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손님 만나면 뭐 거기서 먹는 건 다 음료수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대신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 나가는 걸 빼놓고 다 자기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그러니까 나는 자리만 제공할래. 너 그냥 한 달에 월세 몇십만 원만 내. 아니면 광고도 지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대신 자리만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리만. 그러면은 8대2 정도 됩니다. 왜냐면 사장은 그냥 그동안 했던 자료로만 얘한테 적용해 주는 거지, 뭐 광고나 이런 거 다 내가 하는데 이걸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개업을 이제 경험 이제 얻고 강남에 많이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니 광고까지 내가 다 내는데 5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사장은 그냥 자리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광고를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하면 당연히 5대5나 6대4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30에서 50만 원 내는 데는요 광고도 조금 지원을 해주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이런 데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사서 살 때 그럴 때 왜냐면은 스스로 내기가 싫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율제가 제일 보편적입니다. 이거는 경험이 있던 없던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요. 일단은 비율제인데 식사 제공해준 데 있고요. 식사를 안 해준 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보편적 밥은 먹여주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보면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전체 매출 대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에 사장까지 해서 직원이 딱 합쳐서 4명이다라고 쳐봐요.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4명으로 그냥 일단 비율을 하면은 한 달 매출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일단은 월세 나가는 거랑 광고 비용부터 해서 사무실 들어가는 모든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에서 n분의 1입니다. 뭐 사장이 4 가져가고 직원이 6을 해가지고 나눠갈 수도 있고 이건 서로 협의인데 요런 형태는 먼저 단점 먼저 얘기할게요. 단점은 뭐냐면 내 능력만큼 못 벌어 가요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다툼이 생기냐면은 서로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꼭 일하는 애들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대충만 하고 일찍 들어가고 욕심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 궁합이 잘 맞으면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전체 매출 대비가 궁합이 맞고 왜냐면은 손님들은 갑자기 몰리면은 다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체 매출 대비는 내가 받든 누가 받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무실 수익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게 좋은 거는 장점은 뭐냐면 서로 연계가 잘 됩니다. 연계가 서로 그 플레이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매출 대비는 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움직입니다. 장점은 서로 이제 그 플레이를 해줄 때 얘가 어떤 사람이 보여주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손님이 왔어요. 근데 보통 자기 손님 자기만 받는단 말이에요. 이 비율제 같은 경우는 한 사무실에 직원이 4명 있어도 다 각자 플레이해요.
이 사람이 계약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 플레이입니다. 근데 이 전체 매출 대비는 서로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잘 됩니다. 연계가. 그러니까 단점은 그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초보면은 아까 월급이나 이 전체 매출 대비가 좋아요. 나는 그냥 묻혀가는 거거든요. 대신 열심히 해서 그냥 묻혀간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지나면은 같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월급이나 이 전체 매출 대비가 좋습니다. 월급 플러스 비율제도 좋고요.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로 이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 뭉쳐가지고 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서로 처음 잘 모르는 사람끼리 하면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서는요. 뭉치기가 힘들어요. 서로 나중에 앙금만 쌓일 때가 있습니다. 앙금이. 분명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꼭 공존을 하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꼭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형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일을 하던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는 다 똑같아요. 뭐 상가 쪽에 일을 하던, 주택에 일을 하던, 아파트에 일을 하던,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던 이 네 가지 형태는 똑같은데 내 입장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는 하면은 비율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비율제가 나한테 맞는지 이 지역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냐면 어차피 계획이 안 나면 돈은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내 지금 현 위치에서는 월급이 난지 비율제가 난지 전체 매출 대비가 난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같은 동네에 이게 부동산이 5개 있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틀려요. 근데 서로 이제 칠하다 보면 다 공통으로 가는데 다 틀립니다. 왜냐면은 여기 가게하고 여기 가게는 하다 보면 방법을 달리 갈 수도 있거든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대기업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매번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뭐 사장하고 얘기해서 거기 패턴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유연한 겁니다. 월급, 비율제, 전체 매출 대비는요. 그러니까 월급 빼고 비율제냐, 매출 대비냐, 이거는 말하기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나는 능력이 있으면 비율제 무조건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 매출 대비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개업을 이제 배우려시는 분이나 중개업을 만약 지금 난 경험이 없는데 부동산 차리려는 분들 그런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 부동산을 하면 좋을 건지 그것도 제가 한번 올릴게요. 그런 거 은근히 상담이 하면서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동산에 가서 좀 궁금했던 게 좀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뵐게요.